국민의 손으로 직접 검증한다. 국민 면접. 요즘 정치권 신당 열풍이 아주 거세게 불고 있죠. 그 흐름 중에 함께하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 국민 면접 주인공은 최근 민주당을 탈당해서 제3지대로 향하신 분입니다. 신정현 새로운 미래 공동창당준비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새로운 미래 공동창당준비위원장 신정현입니다. 너무 네. 길죠? 뭐 면접이라는 타이틀로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 긴장되진 않으십니까? 긴장돼요. 저 원래 면접 한 500번 본 것 같은데 500번이요? 제가 이력서를 한 1000개 썼고 500번 면접 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일 긴장됩니다. 아, 예. 네. 한번 어떻게 말씀을 들어보면서 네. 긴장을 좀 풀으셨으면 좋겠는데 좋습니다. 본격적인 얘기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 예. 이력서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간단 이력서. 이름 신정현. 나이 81년생. 소속 새로운 미래 공동창당 준비위원장. 선수 도전자. 이력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별명 천하무적 신정현. 지역 고양시 일산. 종교 개신교지만 학교는 가톨릭대 졸. MBTI ENFP 이상 끝. 네, 간단 이력서 들어봤는데요. 이 질문 가장 먼저 드려야겠습니다. 네. 3일 전에 민주당 탈당하셨어요. 맞아요. 탈당 이유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당시에 저만이 아니고요. 1000명. 제가 딱 1000명을 채웠어요. MZ세대로만 1000명 탈당을 민주당원들과 함께 했습니다. 네. 예. 뭐 탈당 이유는 명확하죠. 더 이상 내가 사랑했던 민주당이 아니었어요. 예. 너무나 이렇게 오랫동안 사귀어도 더 이상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함께 할 수 없는 연인의 관계처럼 사랑했지만 내가 알고 있던 그리고 내가 그동안 너무나 자랑스러워했던 우리 당의 가치를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정당이 되었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2012년에 입당을 했거든요. 그때 그러면은 당시에 꽤 오래되신 거예요? 10년 넘었어요. 12년 이제 13년 차가 됐죠. 근데 예. 사실은 더 오래전에 제가 이제 청소년 운동, 참정권 운동을 했던 시기로 돌아가면 2002, 3년부터 만 18세 선거연령 낮추기 운동을 했어요. 그때 당론이 열린우리당이 만 18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신은 제 시민운동의 흐름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2012년 이후에 제주 해군기지 전면 백지화 운동을 제가 했었거든요. 평화활동가로 변신을 해서. 그 당시에 민주당의 당론이 제주 해군기지 전면 백지화였어요. 그러니까 제 시민운동의 흐름 속에 뒷배는 늘 민주당이 있었죠. 그 가치를 너무나 사랑했기에 이 당의 당원이었던 것도 저는 너무 행복했고요. 제일 좋았던 것은 건강한 비판과 또 다른 모습의 포용력을 갖춘 정당이었다라는 것인데 네. 어느 순간부터 너는 왜 비판하지? 너는 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지? 그러니까 다른 목소리, 다른 생각들을 포용할 수 없는 정당으로 점점 변질되어 가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는 함께할 수 없어 나가라는 말을 서슴지 않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치 원보이스를 내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지만 원보이스는 기본적으로 반민주주의, 비민주주의적 네. 성향을 띠거든요. 민주당이 그런 모습으로 오염되어 가고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꽤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탈당하기 전부터 나가라는 소리를 들으셨던 거군요. 너무 많이 들었죠. 나가라 그래서 나갔더니 또 왜 나갔냐고 욕을 지금 많이 먹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런 얘기 하더만요. 저한테 탈당을 또 결심을 했더니 5년만 지나면은 신정현 의원 그렇게 괴롭혔던 이재명 대표 그때 있겠어? 이런 식으로 네가 더 오래 살고 오래 정치하니까 남아.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는데 나가도 소리 듣고 안 나가도 소리 듣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신 상황이었군요. 정치를 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이 5년 동안 그럼 입 닫고 눈 닫고 귀 닫고 가만히 버티고 있으면 나의 시대가 올 거라고 기대한다? 내 가슴에 뺏지 않아 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그러기에는 지금 우리 정치가 너무 위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위기의 정치를 타개하는 게 정치인의 소명이라면 그냥 가만히 있어서 내 때가 올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탈당하고 신당에 참여하는 게 시대 정신에 맞다. 그게 정치인의 소명이다. 이 생각을 했어요. 1000명 채우는 건 어렵지 않으셨습니까? 이틀 걸렸거든요. 12일 날 온라인 오픈을 했는데 이제 이거를 도와주시는 분이 이틀 동안 973명이 모였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럼 1000명 채우자. 그래서 딱 3시간 만에 나머지 23명을 채웠어요. 27명을. 그러니까 1000명 금방 모았죠. 이틀 만에 모은 겁니다. 이틀 만에. 예.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 대표였을 때 당대표 특별 보좌역에 임명되신 거더라고요. 예. 그때 이제 특보단 중에 최연소이시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친낙계시라고
불러드려도 되겠죠? 저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이낙연 대표님 들으시면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서운해하지 마시고 계파 정치를 하지 말자라는 게 어찌 보면은 민주당의 정신이고 특정한 계파에 매몰되어서 국민의 민생을 소홀히 하지 말자는 게 이낙연 대표의 정신에 부합해요. 그래서 제가 친낙계다 이렇게 또 불리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민주당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유일한 청년이었고 또 유일한 지방의원이었어요. 예. 그 당시 특보다는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으로만 꾸려졌는데 저만 유일하게 지방의원 거기가 청년이어서 물어봤어요. 대표님 왜 제가 여기에 앉아 있어야 되죠? 그랬더니 우리 당의 가장 중요한 목소리가 지방 예. 청년의 목소리다. 그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인연이 예.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 기자회견할 때 바로 옆에 서 계신 것까지도 이어진 겁니까? 아니요. 놀랍게도 그 전까지 민주당 명함 들고 열심히 명함 돌리고 있었습니다. 고양시 정에서 아니 두 저를 분이 넥타이 뽑아주세요. 색깔까지 빨간색으로 맞춰가지고 나란히 서 계셨잖아요. 그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우연이었어요? 전혀 의도하지 않은 거였어요. 미리 얘기하지 않았는데 예. 넥타이 색깔이 일치한 그러니까 거였던 민주당으로 정치하면서 파란 넥타이를 즐겨 맨 건 맞았는데 그날만큼은 내가 파란 넥타이를 좀 내려놔야겠다. 사실 빨간색은 아니었고 정확히는 버건디였어요. 짙은 와인 색깔. 예. 근데 이낙연 대표께서도 그때 버건디 색깔, 빨간색 아니라 짙은 와인 똑같은 색깔. 색깔이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우리가 마음이 정말 통했구나. 무슨 찐낙계신가. 그거보다는 정말 신당을 성공시키기 위한 정말 훌륭한 파트너. 영원히 통하는 소울 파트너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소울 파트너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별명이 내부 총질, 똥파리, 예. 이재명 저격수. 야, 오랜만에 다 듣네요, 그만. 경기도 의원 하실 때 붙으신 별명들이죠. 이게 예. 이제 당시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대표였던 거고요. 그랬죠. 그때 이제 이재명 지사랑 경기도의회에서 뭐 예. 살점 보리신 일도 있었고 했는데 그랬어요. 예. 어떤 현안들의 각을 세우셨던 겁니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네요, 갑자기. 그 남북 교류 협력 사업, 대북 지원.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너무 컸어요. 너무나 불투명하게 집행됐고, 그 예산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제보를 받아서, 이것 정말 심각한 문제다라고 제가 그 당시 이화영 부지사에게도 얘기를 했고, 예. 도정질의 때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되지 않았던 문제들. 또 하나는 이제 지역 카페 문제였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2조 8천억이라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전혀 쓸 수 없는 단일 규모의 지역 카페를 발행해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그거 성과로도 언급하는 사안이잖아요. 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코로나 시기에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2조 8천억을 그냥 뿌려버립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골목 상권에 도움이 되었느냐? 당신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시고 주장하셨는데 제가 해당 부서를 통해 받은 자료를 보니까 데이터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23개의 업종 중에 단 2개 업종에서 이 60% 넘는 그 지역 카페가 쓰이고 있었고 나머지 21개 업종 대다수의 업종에서 지역 카페가 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네. 심지어 그 2개 업종도 그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배달이 가능한 음식업이나 소위 말하는 편의점 가까운 데서 빨리 사오는데 네. 이런 데는 코로나가 아니고 상관없이 이미 화랑을 겪고 있었어요. 여기에 지역 카페가 매몰돼 쓰이고 있으니 이거 장치 좀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요구를 해서 이거 너무 상식적인 질문 아닌가요? 어떤 답변 들으셨습니까? 그 당시에 이 데이터가 뭐 모든 걸 말해주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뭐 감정을 높여서 말하면다고 국민들의 시민들의 사랑이 표현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도 들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질과 전혀 상관없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이 데이터에 대한 공부를 전혀 안 해오고 오셔가지고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되게 생산성 있는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예. 자, 그렇다면 골목골목으로 상인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들 수 있는 정책은 뭘까요를 토론하려고 그랬는데 그럴 리 없다라고 딱 못 박아버리고 오히려 더 감정적으로 언성 높이지 말라라고 화를 내시니까 이분이 토론할 자세가 전혀 안 돼 있었구나. 혹시 이게 아킬레스건이라서 그런가? 그래서 거기에 시행사였던 코나아이라는 업체를 조금씩 파기 시작해서 예. 거기에 대한 인사 비리 의혹 문제나 예산이 잘못 집행되고 있다라는 문제들을 지적했는데 그게 어저께인가 그제 감사원에서 중요한 이제 행정의 오류 문제로 지적이 되고 네. 감사 지적을 받았죠. 점점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문제가 될 소지가 큽니다. 그러니까 도지사와 도의원의 관계로 만났던 분을 지금은 당 대표로 만나셨었는데 이렇게 네. 또 탈당까지 하신 상황. 그렇죠. 이제 새로운 미래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그래 해보겠습니다. 아직 할 얘기 많았는데 아쉽다. 네. 지금 또 저희가 여쭤볼 뒤에 질문이 그래요. 많아서 네, 네. 일단 당명이 확정된 건 아니죠.
아니죠. 가칭입니다. 저희가 이제 창당을 언제 할지는 2월 한 4일, 5일 정도로 예측은 하지만 그때 공모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이제 새로운 당명을 정할 예정이에요. 네. 예. 지금 공동창당준비위원장 직함이신 거예요. 예. 아직은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많이 합류를 안 하고 있는데 네. 물밑 작업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정말 활발합니다. 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예측은 하시겠지만 지금의 공천 시스템이 시스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세력과 계파의 싸움으로 점철된 지 오래이기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도 소위 비명 혹은 반명으로 분류되어 있는 의원들은 이미 지역에서 너무 많은 작업들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고 불평을 하고 연락이 와요. 민주당이 강조하고 자랑하는 게 시스템 공천인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전혀 신뢰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그래서 비명 혹은 반명으로 불리는 분들도 와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정말 나도 쉽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로 좀 읍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한 분들은 당장은 공천 전까지 열심히 최선은 다하겠지만 이미 민주당은 쓸 대로 썼다. 더 이상 고쳤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네. 제가 만나본 분만 해도 10명이 한참 넘으니까요. 그러한 분들은 충분히 자질이 되시고 소질이 있다라고 네. 보면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네. 게 아무래도 이제 같은 민주당에 계셨었던 원칙과 상식 소속의 네. 민주당을 이제 탈당하신 분들 지금 예. 미래대연합으로 이제 또 돼 있죠. 네네. 요 분들과의 연합 가능성 네.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가능성 또 시점 이런 거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한강을 거쳐서 바다로 나가는데 여러 물줄기가 있어요. 근데 거기 바다에서 만나거든요. 저는 원칙과 상식 지금의 미래 대연합은요. 근데 바다로 나가기 위해 서로 다른 물줄기를 탔을 뿐이지 네. 결국은 만나는 세력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상당 부분 민주당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을 또 넘어서 한국 정치에 대한 위기의식, 비상의식에 대해서는 거의 99% 일치해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절차와 과정에서 조금은 다르게 각자의 비전과 전략, 철학 이런 것들을 말하는 시간을 함께 따로 가질 뿐이지 네. 더 풍성한 가치를 갖고 함께 모일 거라는 건 저는 별로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제 진영을 달리해서 예. 이준석 신당으로 불리는 네. 이제 개혁 신당과의 연대 가능성도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예, 예. 여기 이 이준석 신당도 바다에서 만나시는 겁니까? 이준석 신당이 댐에 갇히지만 않는다면요. 중간에 갑자기 댐. 댐에 탁 갇혀버려가지고 우리끼리 어떤 걸 놀 땜으로 거야. 생각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준석 신당도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쫓겨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그 무시무시한 이 당내 권력을 쥐고 있어서 멀쩡한 당대표였던 이준석 쫓아내버린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4명의 의원들 이낙연 대표도 거의 쫓겨나다시피 나온 거 아닙니까? 절차와 과정에 민주주의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사실상의 전체주의라고 불리는 게 양당에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이게 절차적 민주주의가 상실되었을 때 나타나는 가장 최악의 조건을 양당에서 다 보고 있는 건데 그 산 증인이 이준석과 이낙연 두 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보여줘야 될 거는 우린 저들과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준석 전 대표와 바다에서 만나려면 이준석 대표께서도 이 절차와 과정 중에 우리가 합의와 토론과 논의 이 절차의 민주주의를 정말 절묘하게 잘 이끌어 가셔야 된다고 봐요. 네. 아까 전에 잠깐 기자님이 그 얘기 하시더만요. 자꾸 이제 뭐 합당하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긋장 놓는 얘기들을 자꾸 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정 중에서 굳이 서로의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공개하고 상대를 비난하는 것보다 서로가 합의하는 과정 중에서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공통점을 더 많이 발견해 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차이점만 부각시켜버리면은요. 결과적으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쫓겨나는 방식이랑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쭤보지 예. 않을 수가 없는 게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의 총선 출마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출마를 해야 된다고. 네. 사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미 총선 불출마를 여러 예. 번 언급을 한 상황인데 요 요구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반대로 이렇게 좀 조언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또 빛나는 사람은 이준석 전 대표 같아요. 거기에서 이재명 지금 대표랑 붙어주면 더 빛나는 오히려 역으로 이준석 전 경쟁이 대표가 될수 이재명 있겠죠. 대표랑 붙어야 된다. 예, 그거를 자기의 속내를 좀 돌려 말한 게 아닐까. 근데 예. 이준석 전 대표는 노원에서 오랫동안 털을 좀 닦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출마도 여러 번 했고. 그랬죠. 예, 예. 그러니까 본인의 뜻과 의지가 정확히 어디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대구란 얘기도 있고 뭣도 있는데 뭐 굳이 뭔가 파이팅 넘치는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개항을은 이준석 전 대표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뭐냐면 누군가의 거취 문제, 특히 이제 이준석 전 대표나 이낙연 전 대표나 지금 막 거취 하나하나가 너무 민감하고 중요한 국민들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굳이 지금 이미 이재명과 이낙연 두 사람의 두 축에서 갈등 관계 속에서 국민들이 바라봤던 새로운 미래를 얘기하고 새로운 정치를 듣고 싶은데 이 갈등 관계에 지쳤던 사람들이 또 봐야 되는 상황을 저는 기대하고 싶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경쟁 구도, 혁신을 말할 수 있는 정치 구조 이런 것들을 말하기 위해서는 굳이 이런 이제 이야기들로 우리의 어떤 방향을 자꾸 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신당 입장에서는 한석 네. 한석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중요하죠.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처럼 이제 예, 여러 예. 중요한 직책을 많이 겪었고 네. 이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 한석이라도 추가를 할 수 있다면 이것도 신당에 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것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개항을은 너무 생뚱맞았고 어쨌든 최근에 계속 나오는 얘기가 광주 출마하시길 호남 얘기도 바란다 많이 이런 나와요. 얘기들 이제 예. 최근 나오고 있는데 이낙연 전 대표의 생각을 제가 다 읽을 수는 없어요. 제가 대신 말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닙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이낙연 현재 저희는 이제 인재 영입 위원장입니다. 네. 이제 저희 이낙연 위원장께서는요 정치의 모든 어떤 자기의 어떤 욕심을 다 내려놓은 상태예요. 오직 신당의 성공을 위해서 그 무엇이라도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가장 부합하는 정신에 부합하는 선택을 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어떤 선택지도 당신께서는 신당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는 분이다. 전 이 정도는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출마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지 않으실까 보는 거죠. 그러지 않으실까요? 저는 뭐 그 어떤 쪽으로도 다 해석이 가능하다. 신당 성공을 위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네, 제3지대 빅텐트 아까 네. 뭐 바다로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네. 거기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신당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으로서는 다 거론되고 다 물밑에서 서로 소통하고 협의하고 있죠. 설 전이냐 후냐 이 시기 가지고도 말 많았잖아요. 예, 예. 글쎄 시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설 전에 하면 가장 베스트죠. 많은 시간 함께한 모습을 통해서 설명드릴 수 있을 텐데 그 전에 저는 5개의 서로 다른 신당들이 서로가 갖고 있는 비전들을 국민들 앞에 자랑하는 전국 노래자랑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고음 노래 잘해. 나는 클래식을 잘해. 그럼 각자가 모여서 함께 R&B 뭐 이런 것처럼 화음을 낼 수 있을까? 이걸 맞춰보면서 국민들에게 선택받아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예. 이러한 과정들이 생략되면 절대 안 된다. 거기에서 가장 교집합을 확대할 수 있는 가치를 만들어서 그 가치를 국민들에게 이제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지금부터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예. 거기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 신당들이. 빅텐트에는 낙준연대까지 들어가는. 네. 그리고 뭐 시간이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그래요. 짧게 여쭤볼게요. 네. 인간 이정현 챕터로 빨리 넘어가 신정현입니다. 보겠습니다. 저는. 예, 네. 성을 갑자기 바꾸셨네요. 이정현이 아니고 신정현. 인간 신정현. 죄송해요. 예, 죄송해요. 예. 정치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짧게 여쭤볼게요. 정치를 어떻게 시작했냐? 아까 이제 만 18에서 선거권 낮추기 운동이라고 하는 청소년 당사자 운동으로 정치에 참여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본격적인 제도권 정치는 2018년 전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때 제안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사자인 청년 문제 또 당사자인 청년 정치 문제가 너무나 위기인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정치의 모습, 사례를 만들어주는 게 너의 운명이다. 네. 이 제안이 저를 헐딱 넘어가게 해가지고 공천을 받게 되었어요. 솔직히 청년으로서 정치하는 거 힘들지 않으십니까? 아직 우리 정치권에서 청년들 입지가 단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부적 여건이 힘들지만 전 좋아요. 왜냐하면 기성 정치 문법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외려 국민들, 시민들과 소통하는 데 훨씬 익숙하고요. 그리고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정치가 놓치고 있는 사각지대를 잘 볼 수 있는 시야도 갖게 되었죠. 청년들의 강점은 그런 거예요. 뭐 정치적 여건에서 분리할 수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저희들의 어떤 상수라고 한다면 강점을 최대화시켜서 약점을 상쇄하는 노력, 이게 청년 정치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신당 내에서 지역구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겠죠? 저요? 네.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원래 고향 정에서 쭉 자랐고 일산에서 쭉 성장했던 사람이고 얼마 전까지 거기서 선거운동은 했지만 저는 어쨌든 신당이라는 공간에서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선택지라도 주어지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가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가라 그래도 할 수 있고요. 외려 출마가 아닌 그러니까 지역구 출마가 아닌 다른 것도 고민해봐라 하면 할 수도 있고요. 선당 후사 정신이신가요?
아닌가요? 뭐든 예. 지금은 제가 이 사랑하는 민주당을 어쨌든 내려놓고 돌아왔을 때에는 신당을 성공시켜야 된다는 시대적 사명이 저에겐 1번입니다. 털을 닦아놓은 지역이 있으시지만 당을 먼저 생각하겠다. 예, 멋지게 포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국민 면접 코너 출연하시는 분들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 좋아요. 예. 국회 입성하시게 된다면 내가 이것만은 꼭 지키겠다. 약속이나 공약 하실 게 있으실까요? 그냥 저와 관련된 얘기 하나 할게요. 아이 키우는 엄마 아빠로서 지금 4살, 2살의 아빠인데 육아 문제가 제일 심각하죠. 저는 저출생 문제를 저는 제일 먼저 짚고 싶은데 막 쏟아지고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 하나만 말씀드려 볼게요. 이거 어때요? 당장 200만 원, 300만 원, 1억 원 주겠다. 이거 되게 솔깃하긴 한데 저는 아이 키우는 부모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노후예요. 우리 아이들이 나에게 보험이 될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네. 외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그 세대들을 당사자들에게 국민연금을 2배 내지 3배로 더 얹어주겠다. 노후가 불안하지 않는 그러한 이건 삶을 어디서도 보장하겠다. 들어보지 못한 대책인데요.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예. 그래서 우리 새로운 미래에서도 제가 제안할 예정이고 많은 엄마 아빠들과 대화하면서 얻은 아이디어거든요. 근데 국민연금 재원 부족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자, 보세요. 지금 300만 원, 200만 원 주는 돈을 만들려면요. 국가 예산의 절반을 투자해야 돼요. 250조를 내놔야 됩니다. 네. 그 정도 돈을 투자하는 게 더 효과적일까요? 아니면 국민연금을 이후에 30년 후, 40년 후에 받을 저희들을 위해서 잘 정리해서 아이를 키워서 국가적 문제, 인구 소멸의 문제를 해결한 세대들에게 노후의 문제를 책임져 주는 게 더 효과적일까요? 네. 전 예산도 훨씬 적게 들어갈 거고요. 오히려 지금 당장 100만 원보다 노후를 보장받는 게 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이거 꼭 해보고 싶어요. 국회 가면. 예, 신박한 대책이네요. 괜찮아요? 저랑 나이 동갑이시라면서요. 네, 그 얘기를 비슷한 여기서. 죄송합니다. 비슷한 생각 공감하면 이 정책 성공할 수 있다 저는 믿습니다. 네, 하여간 무슨 대책이든 저출생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면접 신정현 새로운 미래 공동창당 준비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로운 미래 많이 봐주세요.